네,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주도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볼 텐데요.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금요일 또 우리가 좋게 주말을 기다리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렇죠.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잘 버티나 싶었는데 결국에 또 트럼프의 관세 강행 거기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충격까지 받아가면서 우리 증시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. 아무래도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까요? 네, 일단은 우리가 원인을 폭락하니까 너무 화나시고 짜증나시고 당황스럽고 그러실 것 같긴 한데요.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슈가 아니라는 거에 저는 일단은 크게 무게중심을 둡니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엔비디아 때문에 폭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 나왔습니다만 가이던스 나왔죠. 코멘트도 나왔는데 뭐 판타스틱하고 흥분하고 좋아할 건 없었어요. 하지만 부합했다.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주가가 뭐 미리 좀 선반에 대해서 2, 3% 빠질 수는 있겠죠. 네. 그 다음에 빠진 거는 엔비디아 발 포함해서 AI의 수요에 대한 논란은 퀘스천 아니라는 얘기고요. 그거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의 규모의 더 큰 임팩트는 지금 말씀하신 관세 폭탄에 대한 현실화, 그 우려가, 그 공포가 다시 등장을 크게 했다. 이것이 가장 큰 거고요. 그래서 미국의 그 트럼프가 원래 캐나다나 멕시코에 25% 관세하기로 했던 거, 그거는 뭐 4월 미룬다 했지만 결국은 3월 4일에 한다는 거, 그거는 큰 이슈는 아닙니다. 대한민국에 있어서는. 중요한 건 중국의 10% 관세를 추가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10%를 더 얻는다는 거, 이것이 상당히 나쁜 의미의 트리거가 된 걸로 보여져요. 그게 되면서 미국 자금도 아침부터 초반부터 빠진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급락세로 돌아갔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 트럼프의 관세기가 결국은 허풍은 아니더라도 약간 협상의 수단이고 그렇게까지 일파만파가 아니에요.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만나요.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거나 그게 늦게 나온다 하면은 지금의 하락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라고 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이 원래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2,500이 깨지면은 다시 그 2,500대로 2,600이 아니라 2,500을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방송을 오늘 실제로 오늘 저는 마지막인데 오전장에 아침 시작할 때 제 방송을 보셨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1점 몇 % 빠질 때가 그렇게 안 빠지고 버틸 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유는 AI 수요 논란으로 실망했다 그러면 저점 매수가 맞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이 별로 요동을 안 치고 있죠. 유가가 내려가고 하니까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을 그것 때문에 살 수는 없고 환율은 여전히 다시 또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문제가 좀 완화가 되거나 중국이 협상의 여지를 보인다든지 뭐 그런 식의 기대가 아니면은 당분간은 이 억눌리는 흐름을 낙폭과대에 대한 일부의 야수 같은 심정에 의해서 저가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말고는 철저히 그 필수 소비재 아니면 유틸리티, 그것도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으로의 방어적인 종목을 하고 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가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2,450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것이 맞고 다시 올라갈 때 2550, 2570, 2600 이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흐름입니다. 네, 일단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. 엔비디아의 쇼크보다는 확실히 그 관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. 3월 4일부터 아무래도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더 긴 조정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2,500마저 깨진다면 거기서 다시 이제 올라오기가 좀 힘들 것이다. 오래 걸릴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.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주말 사이에 뭔가 극적 타결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될 텐데 참 어렵네요. 자, 그러면 만약에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해 봤을 때 지금 종접을 수 없는 이 관세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트럼프 말대로 3월 4일부터 타국 대상으로 한 관세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 이론적으로는요. 그 전에 그 미국이 중국에 10% 추가 관세를 할 때 이런 보고서가 나오긴 했습니다. 10%가 그대로 시행이 되면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중국 수출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중국 한 15%가 미국에 의존하더라고요. 그리고 수출 자체가 중국의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9%니까 계산하면은
그리고 관세 1% 올라가면은 계산식으로 과거 6년 전에도 한 1.2% 빠졌기 때문에 10%면은 11.2% 곱하기 미국 수출 비중 15%, 그 다음에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 이렇게 곱하면은 그게 0.3%가 나와요. 그러니까 10% 빠질 때 중국 GDP가 원래 5%였으면은 0.3%포인트가 빠진다고 알고 진행한 거예요. 네. 근데 거기서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하나 더 얹으면 어떻게 되죠? 0.6% 이상 빠진다는 거니까 네. 4% 초반으로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거 많이 사줄게요. 아니면 내가 위하나 절하해서 막겠어요. 뭐 가격을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겠어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거나 미미하다 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관세 높아진 가격, 그 관세 제품을 미국에서의 수요가 주는 거예요. 미국의 수요가 줄잖아요. 그럼 네. 우리가 어떻게 해요? 중국 통해서 나가는 제품, 그게 수요가 줄잖아요. 네. 근데 미국 수요가 줄면은 미국은 인플레는 안 일어나요. 네. 오히려 수요가 주는 것 뿐이지.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의 타격이 아니고 중국, 그리고 한국이 유탄이 더 세다는 맞아요. 거죠. 네. 그게 0.3%, 10% 오를 때하고 20 다르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캐나다, 멕시코가 아까 25%라 했잖아요. 유럽도 아직은 시행은 안 했습니다. 유럽도 25%죠. 중국도 10%니까 20 몇 프로 되는 거잖아요. 모든 나라에 대해서 20 몇 프로 하면은 이게 그 나라별로 차별이 있으면은 어느 나라가 이익이 있고 하는데 중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나 다 비슷비슷한 관세를 맞이보면은 그럼 걱정이 되죠. 뭐 한국한테도 어떻게 할까? 한국이 이게 안 되고 있는데 그 걱정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10% 중국을 더 친 거의 의미가 다 비슷하게 20 몇 프로다. 그럼 한국만 10% 줄까? 이런 걱정하지 않겠어요? 네. 그래서 이게 각 개별 개별 어떤 인더스트리 이슈가 아니라는 측면이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고요.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기는 건 아니지만 한국 시장이 좀 싸다는 걸 갖고 있잖아요. 네. 그걸 더 부각시키는 건 뭐죠? 한국의 자체적인 뭐 경제 어떤 부흥 전략, 추경이랄까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책 네. 그런 거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타이밍도 5월 유가 아니고 3, 4월 달에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준비가 찬스인지 뭐 상법 체계 포함해서 이런 게 아니면은 그거를 기대할 수도 없으면은 우리만의 유니크한 아까 독특한 희한한 그런 거가 없다 그러면은 이 유탄을 그대로 받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내려가거나 두려움이 극단에 처했을 때만 접근한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솔루션이 당장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미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. 네. 굉장히 좀 어려운데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위협도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트럼프는 어쨌든 내수 살리기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우리도 트럼프와 좀 동행할 수 있는 수혜주들을 찾아보는 게 답일까요? 이 이슈에 좀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좀 덜하거나 아니면 미국보다는 다른 쪽에 수출도 다 하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좋겠죠. 그러니까 뭐 굳이 오늘 다 빠지는데 아무래도 그 중후장대한 섹터보다는 관세 영향이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편 관세 때려봐 할 말이 없어요. 15% 20%. 그나마 다른 나라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뭐 화장품이랄까 뭐들 조선을 하도 많이 얘기해서 좀 약간 식상하다는 느낌이 받고 그다음에 개별 성장주 개별적으로 딱 따다박따박 실적이 괜찮은 회사가 있어요. 미국이 대체를 못하는 거 관세를 매기면은 영향을 받죠. 주가 때문에. 근데 그 관세 매긴 제품을 가격을 높여서 팔아도 미국의 소비자가 수요를 안 줄이고 살 수밖에 없는 많지 않은 품목들이 있거든요. 그걸 찾아야 되는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런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.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? 미용, 의약품, 그다음에 화장품, 아니면 무슨 기계 종류, 뭐 이런 거 몇 개밖에는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반도체가 그나마 괜찮은데 오늘은 또 그 센티먼트가 안 좋으니까 기술적으로도 좀 최악까지 한번 갔다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네. 그렇다면 트럼프 관세 수혜를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참 어렵게 찾아서 이렇게 좀 꼽아주셨습니다. 리쇼어링 테마, 내수주, 가치주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반도체 섹터가 될 것 같은데요.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매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치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
폭락했습니다. 이에 대한 해석도 좀 궁금하고요.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지금 IT 투톱도 함께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하방 압력 더 커질지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엔비디아가 지금 한 126불까지 오늘 많이 빠졌죠. 예. 이게 그 엔비디아가 준 가이던스에 준하고 마진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내려간 거 보수로 잡으면은 아마 오늘 종가 기준은 PER이 한 20배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. 20배 중반이면 싸죠. 예전에 비교했을 때는. 근데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엔비디아 자체가 20배 중반이 비싸다 안 비싸다는 영역에서는 벗어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폭탄 왔다 갔다 하면은 뭐가 나오죠? 그 엔비디아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 더 확대적으로 중국에 파는 거를 제재할 수 있어요. 예. 그게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드는 거죠. 그 비중이 비록 10%, 15%밖에 안 되더라도. 근데 주가적으로는 우리 기억나세요? 그 말씀을 드리면 딥시크 발로 한번 크게 흔들렸을 때 네. 엔비디아가 17% 빠진 적이 있습니다. 이게 1월 27일인데요. 확 빠졌어요. 네. 그게 116불까지 빠졌다가 너무 과했어야 하고 그 다음날 7% 올라왔을 때 주가가 128불입니다. 이 정도는 아마 어떤 기준적으로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엔비디아의 주가를 그 정도로 기준점을 잡고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고 우리 반도체 쪽의 하방 압력 더 커질까?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삼성전자는 그 1분기 실적이 그 가시화되는 3월 말 4월 초를 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. 봅니다.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특히나 엔비디아 콜이랄까 아니면 어떤 신제품의 기술력을 증명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주가가 올라왔죠. 왜? 중국이 레거시 제품의 수요가 예.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수급이 받쳐주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쪽이 왕창 빠져서 삼성전자 빠진 게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면은 실적이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신경이 쓰는 시기가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그때 과연 얼마나 버틸까? 전저점 앞자리가 바뀌는 위가 아니고 밑으로 바뀌는 상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가는 당분간은 하방 압력이 늦게 다시 또 발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하이닉스 역시 그런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하이닉스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. 네. 마이크론하고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. 제가 봤을 때 1월 24일 날 대비했을 때 지금 이번 한 달 사이에 봤을 때 하이닉스가 오늘 이 정도 빠졌으면 대충 거의 다 빠진 것 같긴 한데요. 기술적으로 두려움이 앞서면은 18만 원대를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PER 배수로 절대 어닝의 1분기 숫자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파지티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6배 정도를 치면은 18만 원 정도가 바닥, 18만 원대가 바닥은 맞다. 근데 문제는 7, 8배 갈 수 있는 20만 원, 24만 원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는 전체 매크로가 무너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그 정도도 지금 갖기는 아주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삼성전자는 또 실적 이슈도 우리 체크해 봐야 되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우리 IT 투톱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. 또 투자에 있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